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웅천지구에 거점형 마리나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감과 함께 민자 유치 선행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가 해양수산부와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을 위한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7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거점형 마리나 항만 대상지로 선정된 지 7개월 만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마리나 항만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상 대상자에 불과했던 여수시가 사업 시행자가 돼 본격적인 항만 조성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마리나 항만이 들어설 곳은 웅천지구 장도와 두력도 사이 15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육지와 해면부 부지. 정부가 지원하는 3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78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항만 시설을 위한 방파제와 옹벽이 조성되고 150여 척의 요트 정박 보관 시설과 함께 300여 척의 추가 계류 시설이 들어섭니다. 마리나 항만이 성공적으로 들어서면 생산 유발 효과만 1,900여억 원에 600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웅천인의 거점형 마리나를 포함해서 500석 금의 마리나 항만이 아마 완공이 되게 되면 우리 여수가 그야말로 해양 레저 관광의 중심 도시로서 힘차게 비상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나 항만에 들어서는 요트 계류장만으로는 항만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이 떨어져 민간 자본 유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마리나 항만과 관련된 각종 상업시설과 관광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수시가 투입된 자본을 잘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후 지역에 대한 토지 분양이라든가 적절한 사업 계획 이것을 확보해서 수익을 갖다 맞추는 것이 가장 선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양 관광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오는 2020년 예상대로 국내 최대 마리나 단지가 여수 웅천지구에 성공적으로 안착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라선 폐선부지에 공원이 조성됩니다. 여수시는 전라선 철도 폐선부지 21km 가운데 옛 여천역과 만흥동에 이르는 13km 구간에 1단계 공원 조성 사업을 오는 5월쯤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총 962억 원이 들어가는 공원 조성 사업은 내년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2023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폐선 부지에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공연장이 들어서며 향후 지역업체와 연계한 테마공원 조성 계획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종업원 뇌사 사건이 발생했던 유흥업소의 업주가 또 다른 성매매 사건으로 최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문형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유흥주점입니다. 이 업소를 운영하던 신모 씨와 박모 씨는 뇌사 사건이 발생하기 10달 전인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업소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관할 지자체에 곧바로 입건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하동경찰서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검찰에 사건을 이렇게 송치하면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누락되는 바람에 이에 따라 지자체의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고 해당 업소는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경찰과 업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뇌사 사건이 터진 이후에야 경찰에서 뒤늦게 입건 통보를 받은 여수시.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업소가 문을 닫은 데다 중간에 업주마저 바뀌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됐습니다. 사건이 바뀌어지면서 통보가 왔는데 다른 사람 현재가 바뀌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다고 돼 있어서 법원은 지난해 말 업주들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이르면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운영비나 단지 내 공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심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운영비를 빼돌리거나 공사업체로부터 일감을 대가로 돈을 받은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관리소장들의 비리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아파트 공금 통장에 70번 가까이 손을 대고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공사업체에서 돈을 받는 등 6천만 원 넘게 빼돌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일부를 공사업체에서 받은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로 받은 수리비를 가로채거나 주차장 조명 공사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업자에게 넘겨받고 자신이 팔아 그 돈을 챙겼습니다. 부품 하나라도 빠질지 않는 생각은 하지요. 매직 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 입찰을 직원들 몰래 진행하고 8년 가까이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비리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집행 권한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집중되어 있고 대다수 주민들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인해 경찰은 순천 지역 4개 아파트의 전현직 관리소장과 이들에게 돈을 준 공사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순천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인테리어 업자 등에게 자리세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최근 순천과 광진의료원의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남도는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깊은 사과와 함께 관련자 전원을 단호하게 엄중 문책하고 예방 감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천과 강진의료원 간 인사교류는 물론 의료원 직원이 입원할 경우에는 도 총무과에 통보하는 등 복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등을 반수 이상 참여시키는 등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 입장료를 할인해줍니다. 순천시는 500만 바잉파워를 유지하고 정원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순천시 음식점, 숙박업소를 이용한 관람객에게 국가정원의 입장료 1,000원을 할인해주고 단체 입장객에게도 한방체험센터 내 치유관 체험비 1,000원을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정원 마이스 시설을 대관할 경우 국가정원 입장료를 2,000원으로 할인해줍니다. 이 밖에도 철도관광 연계상품 할인과 하나 람사르 SB카드 결제 할인 등 기존 시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전라남도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돕는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고 확대해 합계 출산율 1위를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대책 가운데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확대 방안이 먼저 눈길을 끌었습니다. 휴직 때 근무 성적 평균 이상을 보장하고 복귀하면 희망보직을 우대하는 등 2% 수준인 남성 휴직을 오는 2018년까지 6%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 지원과 한방 난임치료 지원, 가족 친화기업 인증 등 15개 신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곳이 운영하는 분만 산부인과와 외래 산부인과를 해남과 한평에 한 곳씩 추가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올해 3개를 확충합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만 3개월에서 12살까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의 홍보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그 비용 부담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경우는 누구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라남도는 2015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결과 도민들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를 가장 원했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올해 합계 출산율 9년 연속 1위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최근 서울대 납세 의무를 없애고 대학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광양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서울대가 독단적으로 백운산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서울대가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권한을 가지려는 초헌법적인 발상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서울대 학술림인 백운산 10,000여 헥타르는 2026년까지만 서울대의 관리권이 있을 뿐 국가와 광양 시민의 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민 주도형 순천 로컬푸드가 2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어제 출범했습니다.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는 어제 문화건강센터에서 1,089명의 주주를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직매장 운영과 함께 직거래장터 개설 등 다양한 순천형 로컬푸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회단체 등이 다수 참여하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시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공동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순천 아랫장 야시장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아랫장 야시장 방문객 5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지 관광객이 전체의 60%로 이 가운데 78%가 순천에서 숙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순천만 국가정원 등을 찾은 관람객을 도심으로 유입했습니다.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입니다. 오늘은 화면으로 보기에도 시야가 시원해 보이시죠? 이 시각 현재 서울의 가시거리 20km 안팎으로 저 멀리 차들이 지나가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구름의 양이 조금씩 늘어나겠고요. 오후 한때 수도권과 영서지방에서는 1cm 안팎의 눈도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5.7도인데요. 한낮에는 4도까지 올라 활동하시기 한결 좋겠습니다. 내셨습니다.